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빅픽처를 그려라 라는 책입니다. 전옥표 님이 지으셨고요.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2013년 조금 됐죠. 2013년 5월에 나온 책이고요. 그래도 좋은 책이어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296쪽입니다. 먼저 저자 전옥표 님 살펴보겠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행동주의자, 현재 위닝경영연구소 대표인 저자는 강연과 멘토링, 코칭을 통해서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인생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MBA를 나오셨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고 하네요. 이후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신학도 졸업하셨네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꿈과 비전 성취를 돕기 위해서 또 위닝경영연구소를 설립하셨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상무이사를 지니셨고 샘앤파커스의 대표, 유명한 출판사죠. 샘앤파커스 대표도 거치시고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학생들도 가르치셨고 서비스 마케팅학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서로는 150만 부가 팔린 히트작이죠. 이기는 습관을 비롯해서 동사형 인간, 킹핀, 습관부터 바꿔라,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등 다수가 있습니다. 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담장 너머를 훔쳐본 사람들. 2장, 빅픽처란 무엇인가. 3장, 관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라. 4장, 목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꿔라. 5장, 관리, 신을 대하듯 자신을 돌아보라. 6장, 창의, 무리가 걷는 길에서 이탈하라. 7장, 소통, 너에 이르러 멈추게 하지 마라. 8장, 꿈을 꿈으로 남겨두지 마라. 9장, 영혼의 떨림을 따라가라. 이 책의 저자는 이기는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으로 유명해지신 전옥표 님입니다. 저자는 무려 5,000회 이상의 강연을 진행하시면서 이기는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꿈을 이루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뛰어넘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과 현재를 행복하게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자신들만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자는 빅픽처라고 명명하고 이 책을 집필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빅픽처를 분석하고 이것을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에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와 빅픽처를 공유하며 일할 때 얼마나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이론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석과 존재의 가치를 파악하여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울창한 숲이 그려진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림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단순한 진리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지요.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나의 노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조준해야 원하는 곳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저자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만약 실패한다고 해도 결코 시리에 빠져 있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빅픽처는 단순하게 다른 이의 삶을 부러워하고 타인의 꿈을 쫓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요즘과 같은 현실에서 스스로 내 인생을 점검하고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점은 그들 모두 남들이 보지 못한 그림을 훔쳐본 듯이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치 정답을 안다는 듯 단호했으며 인생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변곡점에서도 이미 겪어본 것처럼 일관되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물어도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들 자신도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늘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는 점이다. 나는 그들이 훔쳐본 것,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 마음속에 뚜렷하게 존재하며 자기 자신을 자기답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빅픽처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삼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을 때도 종종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문제와 마주하는 모습을 보며 좀 놀라기도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상해 두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듯한 느낌까지도 받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아주 잘 되어 있고 평소에 이른바 메타인지가 아주 뛰어난 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이 지향하는 빅픽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책을 써나갔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빅픽처를 이루는 3단계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단계, 사일로에서 탈출하기. 사일로란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기껏해야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이익이라는 가장 좁은 원을 그리고 그 속에 틀어박혀 눌러앉는다. 그 사일로에 갇혀서 전체를 보는 시야를 스스로 가린 채 담장 밖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만다. 반면 진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 틀에서 탈출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 선택이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면 당신은 이미 좁은 원으로부터 탈출할 준비가 된 것이다. 빅픽처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순히 짧은 시각으로 꿈을 꾸지 말고 크고 넓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돈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받는 돈만큼만 일하지 말고 항상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게 일하라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현재 스스로 안락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곧 탈출해야 된다는 신호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면서 더 큰 자신의 꿈을 향해 거시적인 시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더는 안 된다고 생각될 때 한 번 더 참기. 진정한 자신의 삶을 발견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두 번째 공통점은 남들이 포기할 법한 순간에도 한 번 더 참고 인내해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한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벽을 넘어보았다. 그래서 눈앞에 맞닥뜨린 벽이 자신의 역량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두려움인지 혼자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지를 잘 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한 완주의 짜릿한 경험을 통해 다음 레이스를 달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다. 빅픽처로 가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에게 다가온 벽을 넘어설 때까지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이 모두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성공만 하면 참 좋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이 난관을 대하는 태도와 벽을 넘어서기 위해 얼마나 내가 인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체력이 바로 나의 빅픽처로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작은 분야에서라도 1등 해보기. 그러나 진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아무리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에 먼저 올랐다. 다른 사람들이 우습다고 눈여겨보지 않는 야산이라도 일단 올라가 시야를 확보하고 다음 여정을 확인한 후 길 떠날 채비를 갖췄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빅픽처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차곡차곡 성공의 경험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작은 성공의 경험도 그것이 쌓이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계속적으로 성공의 경험이 축적되면 자신 스스로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일이나 이것저것 계속 옮겨 타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 해보다 포기하고 저것 조금 해보다 포기하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작은 실패의 경험이 켜켜이 쌓여서 스스로 난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빅픽처는 갖고 싶다고 바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나 이틀 정도 골몰한다고 해서 바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빅픽처는 오랜 시간 반복되는 행동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자기 본연의 인생 모습이다. 또 빅픽처는 꿈만 꾼다고 해서 우주의 기운이 몰려와 이룰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아니다. 자신의 빅픽처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저자는 빅픽처를 갖고 싶다고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총 5가지의 힘을 바탕으로 빅픽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점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내면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자신의 특징, 장점, 약점 등 진짜 자신의 모습을 통찰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는 목표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궁극적으로 꿈꾸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을 향한 질문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관리입니다. 빅픽처는 빠른 시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이나 체력과 같은 자신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는 창의입니다. 생각의 크기를 확장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다 더 새로운 방안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소통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타인과 함께한 이 사회에서 협력하는 힘을 반드시 길러줘야만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타인과 소통하면서 이를 통해 스스로 빅픽처에 다가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앞서 소개한 빅픽처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5가지 힘에 덧붙여서 이 5가지를 본격적으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팁도 알려주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빅픽처로 가기 위한 행동력에 도움을 주는 3가지 도구를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떠올린 즉시 72시간 내의 타임 리밋을 주고 실행하게끔 만드는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욕심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포기 리스트. 세 번째는 완벽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 100-1은 0이라는 공식입니다. 한번 각각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꿈을 이루는 72시간의 법칙. 생각이나 계획을 떠올리고 72시간 내에 실행하지 않는다면 실행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것은 실패를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달걀의 부화가 궁금했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접 달걀을 품어본 것이다. 행동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결과를 낼 수 있었다. 버킷리스트보다 중요한 포기 리스트. 많은 사람들이 목표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영 품질상을 받은 주식회사 무사시노의 고야마 노보루 사장은 우선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요. 가만히 있어도 힘이 딸리는데 여러 가지를 하니까 어디서도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고 해야 할 일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한 다음에 거기에 집중해라. 최고를 위한 공식 100-1은 0. 나는 일할 때 100에서 1을 빼면 99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할 때 나의 공식은 100-1은 0이다. 조직마다 원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있다. 그런데 항상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다. 아직 부족한 상태다. 거기에 만족해버리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그 목표에 확실히 도달해야만 한다. 사람에게는 3가지 시간이 있다. 사회의 시간, 가족의 시간, 개인의 시간이다. 사람은 한 가지 역할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이 3가지 시간을 모두 보내게 된다. 그런데 사람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행복을 찾고 빅픽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유년 시절부터 20대까지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시간이 좀 더 많을 것이다. 30대에서 50대 정도까지는 사회를 위한 시간이 좀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개인과 가족을 위한 시간이 다시 많아질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인생에는 이 3가지 시간이 존재하고 그 시간을 유념하면서 살자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과 가정을 오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사라진다. 40대, 50대에 이른 중년들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지금까지의 삶이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건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음미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른데 이제껏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회의를 느끼는 것이다. 앞으로 당신은 더 바빠질 것이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지, 마음의 목소리에 맞춰 움직이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자. 내가 행복해야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는 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조금은 솔직하고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된다.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살고 계시죠?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스스로 돌볼 시간은 분명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요즘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하고 집에 애기들 보고 싶어서 불이 나게 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놀아주고 열심히 정말 놀아주고 애기 씻기고 재우고 하고 나면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갔는지 멍해집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서 벌써 1월 7일인데요.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옛말이 정말 너무도 맞다는 생각에 가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책에서는 사람에게 3가지 시간의 종류가 주어지고 그 시간은 사회, 가족, 개인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3종류의 시간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저자는 그 중에서도 개인의 시간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직장 동료나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로지 나 자신에 대해서만 나를 위해서 내가 오늘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만족하고 있는지 행복한지 힘들다면 어떤 부분이 힘든지 등을 귀 기울여서 들어봐주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당신의 빅픽처가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는가? 어디서부터 맞춰가야 할지 모르겠는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머지않아 당신의 때가 올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속도로 가는 것, 같은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 대한 조언에 있어서 자신만의 때가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란 말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다 저런 거는 헛소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빨리빨리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젊은 나이에 너무도 젊은 나이에 이미 그렇게 되신 사람들, 그렇게 되신 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게 재밌는 것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MBC 연예 대상으로 박나래 씨가 수상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과연 예전에 라디오스타의 보조 출연자 정도의 분량으로 나오던 시절에 김구라, 윤종신, 김국진 씨는 박나래 씨가 오늘날 이렇게 대상을 탈 줄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잘 나간다는 누구누구가 하루아침에 어떤 이슈로 곤두박질치는 완전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아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하면 빠르게 성공한 누군가의 인생은 내 인생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그림은 내가 그려나가는 것이고 그 속도 역시 나에게 맞는 속도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결코 비교할 필요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